자, 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5번부터는, 자, 일단 5번은 가장 유력한 유형이 저거 어휘 문제거든? 그래서 어휘만 이렇게 포인트만 좀 이렇게 잡아볼게. 유반이는 나중에 잡아줄 테니까. 일단은 본격적으로 인간이 환경에 대한 지배,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뜻이지. 결국 이 human domination over environment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배, 점유라는 뜻인데, 이 의미가 뭐야? 인간의 환경 파괴 얘기한 거지? 당연히 부정적 뉘앙스로 지문이 출발하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그 오른쪽에 쓰면 돼. 그러면 여기서 어휘 포인트를 딱 잡을 만한 데는 뭐야? 여기지. began. 그래서 네모 1-1. 시작되었다. 와 관련된 유의어가 정말 많거든요. 요거 잡아줄게요, 나중에. 5번 문제는 내가 봤을 때 그 너네 선생님 특유의 그 어려운 단어 조금 섞어서 어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요거는 유반이어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조업에서의 advances, 발전이 어떻게 한 거야? 사회를 완전히 뒤바꾼 거지. 이미 transformed 같은 경우도 유반이어 가지고 문제 출제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다음 포인트. 그 다음에 economies while producing significant. 자, significant 무슨 뜻? 자, 저 눈빛은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눈빛인데 상당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상당한 영향을 만들어내는 동안이라는 거지. 자, 이 상당한이라는 의미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영훈아, 긍정적이라고? 위에서 뭐라 했는데? 자, 이거 부정적이야. 그럼 significant에다가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를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 이거 어휘 바꿔서 내면 딱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 뭐 네거티브 이런 걸로 출제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대표 단어 하나만 써줄게요. 네거티브. 자, 쭉 가다가 여기 quantity도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죠. 네모 1-4. 자, 요건 어떻게 출제하냐면 quantity 있지? 뜻이 뭐야? 양이지. 이거 혼동 조심해야 돼. quality. 이건 품질할 때 질이고, 그 다음에 quantity. 이게 양이야.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내신 같은 문제 니네 빨리 푸는 애 털어버리려고 혼동어휘 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출제 가능성은 크게 높진 않습니다. 됐지? 이거까지 했니? 지운다. 선생님 이렇게 여기에는 다 출제 포인트랑 어떻게 출제될지 예상하는 거 다 써주니까 복습 꼭 하셔야 돼요. 특히 시험 직전에. 자,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abandon. abandoned 무슨 뜻?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버려지다죠. 그래서 이것도 단어 어휘 문제 출제할 가능성 높죠. 그 다음에 쭉 보면 마지막에 쭉 가면 여기 increased 증가된 이익 요것도 어휘 문제 출제하기 딱 좋죠. 자, 그 다음에 authority 권위란 뜻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자, 이러한 산업들은 exert 아까도 틀렸던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발휘하다야. 행사하다, 발휘하다, 알겠지? 그래서 권력을 행사했대. 환경에. 그럼 이 권위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뭐야? 이것도 부정적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를 행사했던 건 그만큼 뭐야? 환경을 인간이 마음대로 파괴했다는 뜻이야. 이거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권위라는 말 자체가 주는 뉘앙스는
인간이 마음대로 파괴했다 라는 뜻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hazardous, hazardous 위험한이라는 뜻이죠. 이것도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모 1번 오른쪽에 맨 밑에 출제 예상 네모 1은요 어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건 좀 밑에다 썼지, 그지? 가운데 여백 있지?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왜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했는지를 이 대조를 해서 설명하고 있어. 뭐랑 뭐를 대조했을까? 도시와 시골을 대조해서 서로 대립시켜서 산업혁명에 의한 환경 파괴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도시는 어때?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유해 물질을 막 버린 거지. 도시로 인구가 막 몰리니 당연히 자원도 미친 듯이 몰리겠죠. 그럼에 따라서 뭔가를 생산하면서 생기는 유해 물질을 미친 듯이 버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시골은 어때?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버려졌죠. 잘 봐. 요 6번 문장 봐봐. simultaneously. 자, simultaneously 이거 무슨 뜻이야? 영훈 씨? simultaneously 무슨 뜻? 동시에. 자, 그러면 동시라는 건 여기는 지금 도시 얘기한 거지. 그럼 이 밑에는 뭐 나와야 돼? 이제 우리가 버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도심에서 막 뭔가 미친 듯이 생산하면서 동시에 막 뭔가 버렸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자, 이 네모 6번은요. 네모 2. 알지? 요거. 네모 2. 여기는 이 동시에라는 단어 때문에 뭐 내기가 좋아? 무조건 제 적이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뭐예요? 문장 삽입 내기 좋아요. 알겠지? 이거는 또 뭐 도 낼 수 있냐면 물론 나오면 너네 문제 그냥 드시라고 출제하는 거 나올 수 있어. 흐름 판단. 이건 왜 그러냐면 지문이 너무 짧아. 지문이 너무 짧아서 출제할 때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차라리 중간에 흐름과 상관없는 문장 넣어서 문제의 길을 길게 해가지고 너네 좀 읽게 해서 시간 버리는 문제 있지. 배점이 낮으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3번으로 나오면 너네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우니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해야 된다고? 유반이어. 그러니까 어휘 학습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에 봐봐, 앞에. 지문 주제랑 이거 출제상 다 썼어? 한번 봐봐. 아니, 너 다 쓴 거잖아. 아니, 너 앞에 여기. 지문 주제. 여기 썼어? 여기 필기 내가 한 걸로 기억하는데? 했지? 자, 그럼 넘어가서 6번 볼 거거든? 6번부터 8번 여기 빠르게 밑에 한글 좀 읽고 돌아오세요. 그래서 내용 좀 확인하고 진도 낙 참고 6번이 제일 어려워요. 이번에 8번 지문까지 내용이. 가서 물 좀 먹고 와. 졸리니까. 얼음물 있으니까 마시고 싶으면 먹어.
7, 8도 다 읽고 와. 다 읽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6번부터 볼게. 6번이 내용이 조금 어려워. 6번이 조금 내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 안 졸리겠어? 괜찮아? 어디 봐. 왜? 문제 있어? 좀 있으면 집에 가. 좀만 집중합시다. 6번은 근데 진짜 중요해. 이게 제일 어려워. 지금 너네 8번까지. 뭔 내용인지 알겠어? 일단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인간을 분류하는 거야. 인간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예시로 지금 든 게 여기는 인종이에요, 인종. 그럼 그 대충이라는 건 그럼 이 인종을 어떻게 본다는 거야? 인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이 지문에 따르면. 다르게 본다? 뭘 어떻게 다르게 본다? 자, 잘 봐. 지문 잘 봐. 이거 학교에서 진도 나가지 얼마 안 됐을 텐데 한번 잘 보세요. Individual human beings. 개개인의 인간들은 differ. 다르대. From one another. 다른 사람이랑. 그죠? Physically inner. 자, 근데 여기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랑 서로 다른 게 어떻게 다른 거야? Physically. 외형적으로. 생김새로. 겉모습으로 서로 다른 건데 그게 multitude는 여러 가지란 뜻이지. 여러 가지의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나눈대.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야?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외형적으로 다르다고 구분하는 방식에는 뭐가 있다? 눈에 보이는 방식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방식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돼, 안 돼? 근데 이거 두 개 다 있어야 돼. 알겠지? 자, if races, 여기서 race 인종이죠. 만약에 인종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대문 인종 얘기하는 거야. 인종을 규명하듯이 are real biological entities. 정말로 생물학적인 존재라면, 자, 만약에 인종 구분이 생물학적인 실체래. 그럼 요거는 이 physical 그대로 따라 내려온 거지. 자, 그래서 생물학적인 실체라면 people of African ancestry. 그래서 아프리카계 혈통인 사람들. 너 아프리카계 혈통이랑 같은 민족이야? 같은 인종이야? 아니라고 우리 생각하지. 그래서 아프리카계 혈통의 사람들은 널리 다양한 특징들을 공유할 거대. 야,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이니까 공유한다고 하면 누구겠어, 당연히. 아시아겠어? 아프리카겠어? 아프리카겠지? 근데 반면에, 그럼 아프리카에서 온 애랑 유럽에서 온 애랑은 같아, 달라?
다르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공유하는데 어떤 걸 공유한다? different traits라고 했지. 그지?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끼리는 서로 다양한 특성들을 지들끼리 공유하겠지만, 그러면은 반면에 유럽에 있는 애들끼리는 얘네랑 다른 특징들을 공유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 different traits가 이 diff랑 같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서로 다르다. 자, 이거 봐봐. 근데 but, 하지만 once we add traits, 우리가 특징을 더하는데 그게 뭐래? less visible. 자, 이거는 지금 visible 얘기한 거지. 그래서 visible이랑 invisible, V랑 I라고 해볼게. 얘는 지금 V지. 얘는 뭐야? 안 보이는 거니까 I지. 그래서 덜 시각적인 특징들을 가령 우리 피부색이랑 뭐 머릿결, 뭐 가령 이런 거 말고 덜 보이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들을 우리가 섞게 되면, 자, 하지만이라고 해서 흐름이 전환됐죠. 그럼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식별하기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오히려 더 덜 같대. 다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프리카 애들이 있고 유럽 애들이 있지. 그지? 얘네한테 피부색이랑 뭐 머릿결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비주얼로 하면. 근데 안 보이는 걸 들이밀면은 아프리카 애들이랑은 오히려 서로가 다르고 아프리카랑 유럽 애들이 오히려 같은 게 있고 유럽 애들이 서로 유럽 애들이랑 다른데 아프리카 애들이랑 같은 게 있다는 거야. 다시. 자, 눈에 아니 딱 봐도 아프리카라고 하면 너 어떤 사람 생각나? 흑인 생각나지? 아프리카 하면 흑인이고 유럽 생각하면 백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봐봐. 아프리카랑 유럽은. 그지?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걸로 하면은 봐봐. 그냥 둘 다 흑인이라고 생각해서 아프리카 애들이 아프리카 애들이랑 같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뭐라고 했어? 여기 지문에서는 less and less like. 오히려 더 닮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and more like people we identify as different races. 우리가 서로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민족이라고 식별하는 사람들이랑은 오히려 더 닮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애들이랑 하면 뭐야 우리랑 같은 줄 알았는데 왜 안 보이는 식별되지 않는 걸로 보니까 닮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랑 반대로 생긴 애들이 오히려 더 닮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시험 출제의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add to this point that 그래서 이 관점에 add 더 부연적인 부가적인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위에서 얘기한 거랑 같은 얘기 하겠지. 그래서 뭐냐면 physical features used to identify a person. 그래서 한 사람을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육체적인, 그래서 물리적인 특징은 요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거는 as a representative of some race. 그래서 어떤 특정 race, 인종의 대표적인 측면으로서 어떤 한 사람을 규명하는데 사용되는 신체적인 특징은 are continuously variable. 어떻다? 항상 지속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해요. So that 그렇기 때문에 one cannot say where brown skin becomes white skin. 그래서 브라운 피부결이 화이트 스킨, 하얀색 피부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늘 변하기 때문이지. 자, 늘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continuously variable.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 그래서 늘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신체적 그 특징이, 신체적 특징이 이렇다, 저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왜? 맨날 변화하니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although the physical differences themselves are real. 그래서 어쨌든 신체적인 차이점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way we use physical differences to classify people into discrete races.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특징을 사용해서 classify, 사람들을 분류해, discrete, 딱딱 끊어져 버리는, 딱딱 나눠지는 인종으로 황인, 백인, 흑인처럼 이렇게 끊기듯이 우리가 분류하는 건요, 그저 문화적인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우리가 신체적인 특징을 통해서 누구는 황인이고 누구는 백인이고 누구는 흑인이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건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끊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뭐야? 문화적인 구성이다. 즉 이건 뭐야? 인간이 후천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즉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인 서로의 물리적인 차이들은 결국 우리가 그게 진짜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거다, 만들어낸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이 지문은 끝을 냅니다. 오케이?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뭐라고? 어? 안 돼? 어딜 갔다 온다고? 자, 일단 오늘 강의 영상 올려줄 테니까 공부하다가 모르겠는 거 유튜브 다시 확인해야겠지?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거든? 오늘 다 올라갈 거야. 일단은 그럼 좀 보자. 좀 필기를 해야 정신이 좀 올 테니까.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서로 differ from one another physically.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서로 다르다라는 게 이게 키워드인데, 근데 그게 어떻게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방식으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려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사람을 외형적으로 구분하는 법은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V, 얘가 I라고 하면 되겠지. 얘가 V, 얘가 I. 자, 그리고 하나 높아짐에 확인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을 규명하듯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들은 누굴 지칭하냐면 races, 인종을 지칭하는 거야. 알겠지? 사람들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들이었으면 themselves라고 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but, 하지만이라고 하죠. but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3번 흐름이 전환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less visible. 우리가 덜 시각적인 거, 자, 덜 시각적인 거라 했으니까 덜 시각적인 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한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덜 같고 오히려 우리가 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아 보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덜 가시적인 방식으로 판단하면 가시적인 방식과 다르게
어, 다른 인종이라 생각한 사람들과도 비슷하다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부정적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방식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 나누는 방법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덜 가시적인 방식을 우리가 섞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흐름이 전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썼어? 자, 그럼 넘어갈게. 그 밑에 지우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 어떻다? 요게 제일 핵심이죠. 여기가. 사람을 외형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계속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고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랑 똑같은 얘기지. 계속 변함. 이게 결국 무슨 뜻이야? 정해져 있지 않다.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뭐라 그래? cultural construc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주 변하니까 얘가 문화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게 마지막이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종의 가시적 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구분은 뭐다? 문화적인 산물이다. 자, 이 문화적이란 말 자체가 뭐를 말하냐면 문화적이다라는 건요.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결국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건 또 뭘 의미하는 거야? 인간의 후천적 그리고 배워서 아는 학습적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야. 결국 우리가 얘는 흑인, 얘는 황인, 얘는 백인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거 우리가 원래 생물학적으로 구분된 게 아니라 뭐야? 인간이 후천적으로 학습해서 알게 된 개념이라는 거야. 이 선천적이라는 게 결국 뭐야? 생물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계속 biological 같은 단어가 나온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지문은요, 이거 내용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거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단어는 여기에 있는 지문들에 있는 단어 정도만 외워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이건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답의 출제 근거 좀 잡아볼게. 그래서 이거 일단 객관식으로 출제되면 빈칸 추론이 가장 내기 좋아요. 자, 빈칸 추론 한번 보면 빈칸 추론 일단 첫째 여기 좀 내기 좋더라고. 여기요. 여기 좀 내기 좋고 그래서 출제 예상 맨 밑에 네모 1은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 추론이 출제하기 가장 좋고요. 그러면서 순서별 문제 내기가 좋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짝 하고 여기 traits까지. 그리고 얘가 네모 2의 A.
이거 순서 배열 내기 딱 좋더라. 순서 배열이 딱 정확하게 끊기더라고. 왜냐면 이 벗 때문에 different traits 다음에 얘밖에 못 와. 무조건 빼봐. 그래서 여기가 딱 내기 좋고, 그 다음에 different races 여기까지가 딱 네모 2-B 내기 좋아요. 여기가. 내가 했었지. 자, 다음. 그 다음에는 빈칸추론 하나 더 있어. R. 뭐지? R continuously variable. 여기. 그래서 네모 1-2. 지속적으로 변화 가능하다. 난 솔직히 여기가 가장 출제가 유력할 것 같아. 여기 빈칸추론. 영원아, 여기. 여기 1-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white skin. 여기까지가 네모 2에 C 내기 딱 좋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모 2에 D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딱 네 단락으로 딱 이쁘게 끊겨가지고 순서 배열로 내기가 딱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근데 순서 배열로 나오면 굉장히 쉽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A Cultural Construction 여기가 네모 1-3 여기 빈칸추론 출제할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지문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한다. 라는 말을 좀 던지면서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모 3. 네모 3은 어디냐면 여기. At this point. 이 포인트라고 명확하게 찝히잖아. 그래서 얘는 이 문장. 이 문장은 또 가뜩이나 길어요. 그래서 요거는 네모 3. 뭐 내기 좋냐면 저 문장만 삽입 문제가 나오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지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 자, 앞에 지문 정리하고 갈게. 앞에 펴봐. 네, 주제 뭐라고 하면 돼? 뭐라고? 가시? 응. 자, 그래서 지문 주제에다가 인종 구분은 문화적 구성이다 하면 돼. 인종 구분은 문화적 구성이다. 문화적이니까 정해진 거야? 아니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낸 인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객관식으로 출제될 것 같은데, 빈칸, 순서, 삽입, 이렇게 세 개 정도 생각합니다. 서술형은 좀 내기가 좀 애매하겠더라고. 내면 또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일단 서술형 말고 객관식 위주로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이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빈칸처럼 출제되기 딱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보면, 질문 있어? 6번? 없어? 그럼 일단 7번으로 갑시다. 자, 6번이 가장 어려운 산이야. 6번이 조금 어렵고, 7번, 8번은 뭐 그냥 전향이니까 잘 보세요. 나도 그리스 얘기했던 거 보니까 여기거든, 7번 질문. 배경 지식 하나 설명해 줄게요. 여기 logos랑 mythos가 나오잖아. logo. 얘네가 각자 뭐가 되냐면 logic, 그 다음에 myth라는 단어가 돼. 로직은 뭐야? 이게 말이거든? 말을 하는 방법. 그래서 이건 논리란 뜻이야, 논리. 논리. myth 들어본 적 있지? 이거 뭐라고 배웠어? 신화라고 배웠지. 자, 이게 신화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 myth라는 말 자체가 왜냐면 내년에 고3 되시면요. myth 신화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런 뜻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거 미스의 기본적인 핵심 뜻은 뭐냐면
근거 없는 이야기여서 그래. 이 근거라는 건 어떤 근거냐면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 그럼 얘는 반대로 뭐야?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란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가 서로 대립적인 거야. 그래서 근거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화라는 말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박혁것의 신화가 뭐야? 박혁것의 알에서 나왔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걸 다 신화라고 하는 게 근거가 없거든. 어떻게 사람이 알에서 나와? 옛날부터 그냥 암암리의 입으로 전해진 전설이야. 이런 얘기로 하잖아. 그래서 미스가 신화가 되는 이유는 애초에 이거 뜻 자체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뜻이니까 이거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거 잘 봐. 자, 한번 쭉 읽어볼게. 7번. 자, the ancient Greeks.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used to, 뭐뭐 하곤 했냐면, describe, 묘사하곤 했대요. 두 가지의 매우 다른 방식의 사고 패턴을, 사고 방식을. 자, 그래 놓고요, 얘도 지금 두 개가 나왔죠? 이 두 개 대립적인 개념이 나왔어. logos랑 mythos. 자, logos는 대강 refer to, 어떤 세상을 나타냈냐면, 논리적이고 실증적이고, 즉 경험적이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세상을 나타냈대요. 그러면 얘네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눈으로 볼 수 있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니까 얘는 객관적이라는 거죠. 자,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mythos. 미토스는 referred, 어떤 세상을 나타냈냐면 dreams, 꿈, 그 다음에 이야기, 그리고 상징 이런 것들을 얘기한대요. 그러면 얘네는 객관적인 게 아니고 다소 주관적 방식이겠죠. 그래서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은 객관적 방식이랑 주관적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대립적이겠죠. 자, like many rationalists today. 오늘의 많은 rationalist, 합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자, 합리주의자는 당연히 합리적인 걸 좋아하니까 얘는 객관적인 방식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객관적인 방식만 고수하는 사람은 당연히 로고스는 높게 보고 미토스는 당연히 낮게 보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뭐라 그래? Some philosophers of Greece.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prize가 상이잖아. 그러니까 더 높게 쳐줬다, 더 대우해줬다, 로고스를. 그리고 look down at mythos. 그리고 mythos는 좀 깔봤다, 경시했다,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logic and reason. 그래서 논리와 이성은 그들이 결론 짓길 우리를 더 modern, 좀 현대인처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거 다 뭐야? prize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논리적인 거는 우리를 되게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myth making, 뭔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건 primitive, 이거 원시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은 뜻이죠. 그래서 깔보다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놓고 근데 but이라 그랬죠. 하지만 얘도 지금 아까 6번 지문이랑 똑같이 흐름이 전환되고 있어요. But lots of scholars then and now. 많은 scholars, 저 학자들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많은 이러한 저 학자들을 포함해서 see a more complicated picture. 좀 더 복잡한 그림을 본대요. 이 복잡하다는 게 뭐지? 하니까 뒤에서 부연 설명하죠. mythos, 즉 M과 L, 즉 주관적인 방식과 객관적인 방식이 서로 intertwined, 얽혀 있고 서로가 관련이 있고 그리고 interdependent니까 이거 independent 아니야. inter는 서로라는 뜻이야. 서로 의존적이니까 상호 의존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이라는 말 쓰려면 M 혼자만 써도 안 되고 L 혼자만 써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M과 L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흐름이 전환됐으니까 그러면 M과 L 중에 하나만 보는 거는 불균형한 시선이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M과 L이 서로 의존적이고 서로 얽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요, 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science요. 그래서 과학 그 자체는 이 관점에 따르면, 즉 이 관점이겠죠. M과 L을 함께 얽혀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선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relies on stories. 이야기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the frames and metaphors we use to understand the world shape the scientific discoveries we make.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frame, 우리가 틀, 그다음 비유,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과 비유라고 한 거니까 이 symbols랑 storytelling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얘네는 mythos가 되는 거야. mythos. 그래서 이야기와 관련된 얘네들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과학적인 발견들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로고스와 관련된 애들을 형성하는데 미소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they even shape what we see. 심지어는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도 형성해 준다. 그래서 when our frames and metaphors change, 당연히 M이 바뀌면 the word itself, L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죠? 왜요? 스토리에 의존하니까요. 왜요? 서로는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그래서 the Copernican revolution involved. 코페르니쿠스가 만들어낸 이 혁명은 그저 과학적인 계산만 포함한 게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내려와서 쭉 이렇게 흐름이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얘는 L과 M, 즉 객관적인 방식과 주관적인 방식은 서로 떼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관계인 게 아니라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된다, 서로가. 그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문 정리합시다. 여긴 좀 쓸 게 많아요. 자, 맨 앞에서는요, 두 가지의 대립적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는 로고스랑 미소스죠. 그리고 이 서로는 대립적이에요. 자, 로고스랑 미소스. 자, 얘는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관점인데 그에 반해 미소스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관점입니다. 그럼 로고스는 쉽게 얘기해서 객관적인 관점이고 미소스는 달리 말해서 주관적인 관점이겠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대립적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네모 1, 미소스의 네모 2 하시면요. 자, 얘는 로고스랑 미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 그럼 이거 서술형 내기가 딱 좋아. 특히 빈칸 채우기 같은 거. 그래서 특히 사례 같은 데다 적용해 보거나 아니면 찾아쓰기 같은 거 이런 거 좀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로고스냐 어떤 게 미소스냐 이런 거 사례 쭉 써놓고 어떤 건지 찾아서 써라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보시면 로고스는 prized하고 그다음 미소스는 looked down on 그러니까 경시했다라고 하죠. 4번 보면 일부는 L을 높이 평가하고 M을 경시함, 가볍게 여긴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건 뭐야? 한쪽 측면에 치우쳐진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필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렸을 겁니다. 내지는 비판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L은 좋고 M은 나빠. 왜냐면 L은 객관적이니까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고 M은 너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야. 그래서 지 멋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M은 나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졌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은 반대로 그러나라고 해서 흐름이 전환됐죠. 뭐라고 했냐면 좀 더 복잡한 그림을 갖고 있다. 그 복잡한 그림이라는 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는 서로 상호 얽혀 있고 의존적이에요 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과 L은 서로 얽혀 있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결국 뭐냐면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치우쳐진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다라는 거에서 여기가 지문의 핵심입니다. 이거 됐지?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 지금 결국 이 미술상 로고스 왜 얘기했는지 알아? 이거 얘기하려는 거야. 얘 지금 과학 얘기하려는 거야, 과학. 그래서 과학은 뭐 한다? Relies on stories. 이야기에 의존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즉, 과학. 얘는 L, 로고스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얘기하는 게 뭐야? 과학은 객관적, 주관적 관점 모두 중요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즉 우리는 과학이 흔히 객관적인 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도 같이 균형 잡히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여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요게 이 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여기는 누가 M이고 누가 S인지 이거 구분하라고 할 거야. 그래서 when our frames and metaphors 얘가 M이에요. when the word itself 요거는 L이겠죠. 그래서 M이 바뀌면 L도 바뀐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얘기하는 건 뭐냐면 M과 L은 상호 의존적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이 변하면 우리가 그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얘기하는 이야기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과학이 변하면 이야기도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됐지? 자, 그러면은 나머지 출제 포인트도 좀 잡아줄게. 자, 요거는 내용도 중요한데요. 이거 단어도 외우셔야 돼요. 어휘 판단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어휘는 나중에 잡고 이거 뭐야? but 하지만이지. 흐름 전환되지. 그러면은 이 지문, 이 문장은 네모 2. 동그라미 6번 문장은요. 흐름이 전환되니까 문장 삽입 출제하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네모 3. intertwined. 이거 are intertwined and interdependent. 여기에 네모 3-1.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빈칸추론 출제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썼니 이거? are intertwined and interdependent. 여기 문장 빈칸추론 문제 낼 수 있고요. 했지?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그 다음에는 여기 relies on stories. 여기도 내기 좋죠. 그래서 3-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ransformed. 요거. The word itself is transformed. 여기도 빈칸 내기가 아주 좋죠. 그리고 얘는 지금 아직 잡지는 않은데 다른 게 할 게 너무 많아서 어휘 판단도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휘도 잘 보셔요. 그래서 이 지문은 특징이 유반이어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서 내용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출제 가능성은 매우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지? 앞에 지문 정리합시다. 앞으로 오세요. 7번. 자, 요거는 과학과 이야기는 상호 의존적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과학과 이야기는 상호 의존적이다. 과학과 이야기는 상호 의존적이다. 즉 객관성과 주관성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다 라는 얘기야. 자, 출제 예상 객관식 대의 이거 중심 내용도 내기 좋죠. 중심 내용 내기 좋고요. 그 다음에 어휘, 빈칸, 삽입. 네, 출제 예상은 찾아쓰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M과 L 지칭한 거 찾아라. 이런 거 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가능하다. 질문 있습니까? 7번. 자, 그럼 마지막 8번. 8번. 8번은 겁나 쉬워. 8번은 당연한 얘기거든, 이거. 자, in the early stages of modern science. 그래서 현대 과학의 초기 단계야.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초기 단계라고 하면 한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후쯤으로 한 1900년대 초반으로 보시면 돼요. The scientists, 과학자들은 communicated, 의사소통을 했대요. Their creative ideas,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대개 largely by publishing books. 대개 현대 과학 초기에는 뭐를 통해서 많이 과학적인 생각들을 발표했냐면 책을 내서 했대요. 그래서 these modus operandi is illustrated not only by Newton's Principia but also by Copernicus on the revolutions of the heavenly spheres, Kepler's The Harmonies of the World, and Galileo's dialogues concerning the two new sciences. 이거 싹 다 그냥 예시죠, 예시. 이건 다 필요 없으니까 이거 예시 다 뭐야? 이런 위대한 과학자들의 창의적인 생각, 과학적인 새로운 발견은 다 뭐야? 이 책 써서 생겼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자, 근데 여기 잘 봐. 여기 잘 보면 with the advent of scientific periodicals. periodical은 정기 간행물이라는 뜻이야. 신문, 잡지 같은 거.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나오는 간행물. 그 periodical이 나오니까 그럼 책이랑 그 정기 간행물은 좀 다르죠. 그래서 정기 간행물이 등장함에 따라서 such as the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books gradually yielded round to the technical journal article as the chief. 자, 이거 지금 변화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책은 점차 내줬대요. 땅을. 그러니까 기반을 내줬대. 누구한테?
기술적인 journal article, 저널의 기사. 그러니까 이거 periodical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책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기사를 내서 생각을 전달하고 있대요. 주요한 커뮤니케이션의,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So of course, 물론 books were not, 그렇다고 책으로 발간하는 방식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야. 가령 Darwin's Origin of Species, 이거 종의 기원, 다윈의 유명한 다윈의 종의 기원 같은 거 생각해보면 책으로도 여전히 발간을 해서 생각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even so, 어쨌든 it eventually became possible for scientists to establish a reputation. 그래서 과학자들이 reputation, 명성, 평판, 자기의 과학자로서의 명성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생겼어. 뭘로? 이거 전기 간행물의 기사를 넣음으로써. 자, for their creative contributions without push publishing a single book length treatment of their ideas. 그들의 생각을 하나의 책의 두께로 출판할 필요 없이 자기들의 과학적인 그 발견을 여기 기사로 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것도 for instance 지금 예시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시에는 가장 유명한 아인슈타인을 들었어요. Revolutionary ideas that earned Einstein his Nobel Prize.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게 상대성 이론이겠지. 여기 상대성 이론 써있죠. 그래서 이러한 유명한 생각들을 발표해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을 정도까지 해줬던 건 다 뭐가 됐다? 자, 아인슈타인 노벨상 받은 거 책 발간해서 OX. 뭐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책을 발간하는데 의존하지 않고 does not이잖아. 그러고 아인슈타인은 명성을 획득했다. 뭐를 통해서? 여기 기사 써서. 책 말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 솔직히 알맹이가 너무 없어서 이거 길기만 하지. 그래서 8번 지문은 솔직히 니네 시간 뺏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요. 어쩌면은 20지문 중에서 이거 되게 애매해. 어렵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지문은 겁나 길어서 내기도 좋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어렵게 내기도 좀 애매해서 오히려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허우대만 괜히 길어 보이는 그냥 뭔가 괜히 무서워만 보이는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자, 논리 연구 봅시다. 단어랑 같이 잡아볼게. 자, creative, 이거 original 같은 거랑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나왔죠? by publishing books.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 초기 현대 과학은요, 어떻게 했냐면 주로 새로운 과학적 사상은 서적의 발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초기 현대 과학 때는 뭔가 새로운 과학적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걸 그냥 어떻게 했다? 서적의 발간,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이루어졌대요. 자, 그래서 illustrated 같은 경우도 단어 바꿔서 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요, 지문이 길기 때문에 너네 단어 갖고 장난쳐서 어휘 문제 출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 요건 유반이어만 공부하면 돼요. 주제는 너무 쉬워서. 어드벤트, 출연, 도래, 이것도 유의어로 출제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scientific periodicals가 나왔죠. 그래서 얘네가 등장함에 따라서 점차 기술 잡지 기사에게 내줬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 여기 일드 있지? 요거 다의어거든? 일단 여기선 뜻이 뭐냐면 창출하다, 만들어내다라는 뜻이야. 나중에 유반이어 잡아줄 때 이거 설명해 줄게. 다이어니까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쭉 해서 전기 간행물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두꺼운 책보다 얇은 기사를 통해서 발표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방식이 변화한 겁니다. 자, 그래서 abandoned 이것도 어휘 문제 출제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 다 썼어? 이거 넘어가도 되죠?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 Without publishing a single book length treatment of their ideas. 이게 이제 또 핵심이죠. 그리고 reputation도 단어 문제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earn 벌어다 주다 이것도 만들 수 있고 depend on 이것도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여기서 이제 우리 핵심을 알아내야 되지. 과학자들은 예전과 달리 빠르게 자신의 과학적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거 이 사람 지금. 자, 여기 doesn't not 붙었나? 거의 다 왔어. 자, 이 부분 있죠? 네모 1. 일단 저 맨 끝에 부분 빈칸추로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 영양가가 너무 없어서 그나마 저 단어 갖고 너네 어휘 판단 출제할 수도 있고 지문이 기니까 아니면은 지문이 기니까 주제나 제목 같은 거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꽤 쉬워가지고 길이만 길어서 그냥 너네 시간 뺏는 간단한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다 썼지? 자, 마지막 내용만 정리하자. 자, 이 주제는 뭐냐면 과학적 사상을 발표하는 방법의 변화. 과학적 사상을 발표하는 방법의 변화. 과학적 사상을 발표하는 방법의 변화하고 그 오른쪽에 가로치고 이거 쓰면 되죠. 책이 기사로 바뀐 거. 그지? 두꺼운 책에서 얇은 기사로 바뀌어서 언제든지 과학자가 새로운 사상을 찾으면 바로바로 발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출제 예상 객관식은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객관식만 나와요. 대의, 어휘, 빈칸. 어휘 출제가 가장 유력하니까 유반어 위주로 학습하시면 가장 좋을 겁니다. 8번 질문 있을까요? 딱히 없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 8번까지 진도 다 나간 거거든? 자, 1번부터 다시 내용 정리하자. 마지막으로. 자, 복습이 제일 중요하죠. 자, 1번 다시. 1번 핵심 뭐라고? 그치.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웃음의 역할이지. 사회적 유대를 형성한다는 건 주로 누구랑? 서로 낯선 관계일 때. 그 다음에 정상과학은 뭐 한다? 보수적인 과학이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거는 뭐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 왜 보수적이야? 뭐가 있길래? 딱 중요한 단어 하나만 딱 집어봐. 왜
정상과학을 보수적이랄까? 패러다임 말고. 딱 한 단어.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유. 한계. 한계를 넘으면 돼, 안 돼? 한계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 진짜 중요해. 자, 그 다음에 3번. 무슨 내용이야? 그치? 발췌본을 읽는 거는 왜 그러냐면 원서가 너무 두꺼워서 애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그러니까 발췌본 하면 되는데 장점은 뭐라고? 그치? 다양성, 질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단점 1. 그치? 즐거움을 모르고. 단점 2. 문학적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오케이. 다음. 4번. 4번 뭐라고? 응. 그치. 건전한 갈등.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뒤끝없는 딱 깔끔한 갈등은 오히려 아이들이, 사람들이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한다. 그 예시로 든 게 라이트 형제의 예시를 든 거죠. 5번. 그치.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한 건 산업혁명 이후인데 왜 그래? 산업혁명이 어떻게 했길래? 도시는 어떻게 했는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사람들이 엄청 미친 듯이 찍어냈고 그에 따라서 생긴 유해적인 환경에 좋지 않은 부산물들은 다 어떻게 했어? 버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골은 어떻게 했어? 사람들이 도심으로 이동하면서 버려지기 시작했죠. 자, 그러니까 더 몰리니까 더 많이 버리고 이렇게 된 거지. 자, 6번. 아, 인종을 구분하는 거. 너는 황인, 너는 흑인. 이렇게 구분하는 행위 자체가 선천적인 거야? 그지 주관적인 거. 그 주관적인 건 달리 말하면 문화적이다. 그래서 우리 보이는 걸로 하면은 진짜 생물학적으로 보이는 그냥 인종 자체로만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유럽 사람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덜 보이는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아프리카 사람이냐 유럽 사람들이 더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종을 구분하는 측면은 다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다 문화적인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왜냐면 흑인들 중에서도 되게 하얀 사람 많아. 뭐야, 얘가 왜 흑인이야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시아인데, 저기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랑 그냥 우리나라랑 일본 생각하면 우리 되게 피부 하얀 편이잖아. 근데 동남아 애들이 우리나라나 일본 애들 만났을 때 항상 걔네 나름의 자격지심이랑 컴플렉스 가는 게 뭔지 알아? 걔네가 피부가 되게 우리보다 더 까맣다라는 걸 되게 컴플렉스로 생각해. 우리는 오히려 백인 보고 컴플렉스로 생각하잖아. 그래서 반대로 백인은 너무 하얀 게 컴플렉스여서 걔는 어떻게 해? 일부러 태닝해서 태우잖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인종 구분은 문화적인 거지. 선천적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왜? 덜 가시적인 방식으로 구분을 하면 오히려 그 구분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자, 미소스랑 로고스지. 다시 한 번 얘기할게. 이거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얘기하는 거야, 이거 뭐? 미토스랑 이거 왜 갖고 온 거야, 이거? 이 필자. 뭐 얘기하려고 가져온 걸까? 그렇지. 이거 과학 얘기하려면 과학은 미토스야, 로고스야? 로고스지. 그래, 좋아. 로고스니까 로고스는 뭐랑 연결되어 있다? 스토리. 알겠지? 그래서 이게 미토스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하면 흔히 객관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객관적이라고 여기는 이 과학적인 사실, 세상을 바라보는 현상도 결국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고. 얘 없이 과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과학은 항상 이야기와 관련성이 있다. 즉, 객관적인 관점은 항상 뭐랑 같이 연결이 된다? 주관적 관점.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도 그 와중에 피곤한 와중에 들을 건 다 들었네. 자, 8번. 이거 뭐야, 이거? 현대, 현대 과학의 초기에는 과학적 사상 발표할 때 뭐를 통해서 했어, 주로? 그치. 책으로 했는데, 뭐가 생기고? 전기 간행물이 생기고부터는 뭘로 바뀌고? 기사. 과학 저널의 기사 같은 걸, 실제로 지금도 그러잖아. 그지? 기사 같은 걸로 먼저 뜨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자, 벌써 8시네?